사실은 저 같은 이게 개업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뭐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한 사람들이 항상 진짜 농담 반 진담을 얘기하는 게 개업은 80%예요. 편하게 질문 편하게 하시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A군처럼 이제 지금 치대를 다니는 치대 본과생 뭐 심지어 예과생 아니면 심지어 치대를 들어가기 전인 사람들도 이렇게 그 질문 이런 류의 질문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치대의 장점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문의를 안 따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요새는 전문의를 다들 많이들 따는 추세고 옛날에 사실 전문의를 그 막 뭐 소위 말해서 뭐 정말 교정과 전문의를 갈 실력이 돼도 그냥 교정과 전문의도 심지어 레지던트도 안 하고 그냥 일반인으로 나와서 개업하는 게 더 나은 시대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불과 10년, 15년 전? 네, 2000년대 중반까지는. 근데 2010년 전으로 좀 이제 치과도 개업 시장도 많이 포화가 되고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죠. 그리고 요새는 뭐 심지어 뭐 예, 시대 본과생이니까 아시겠지만 그 심지어 뭐 교정과는 정말 탑들이 가는 과고 TO도 되게 적으니까 본인 치대는 TO가 몇 명이에요? 이거는 뭐 거의 5명 안쪽이잖아요. 어떤 학교든. 네, 왜냐면 서울대가 정말 제일 TO가 많은 학교인데 서울대 치대가 교정과 TO가 4명인가 3명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다른 치대는 그거보다 더 적겠죠. 심지어 TO가 뭐 제가 알기로는 교정과 TO가 1명밖에 없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뭐 보철과나 시주과나 뭐 이런 과도 갈 수 있다면 특히 남자들은 보철과도 많이 가니까 갈 수 있으면 무조건 가자. 라는 분위기도 어느 정도 약간 특히나 뭐 A군처럼 그 뭐야 현역이죠. 그러니까 아직 군대도 안 갔고 제일 나이가 어린 쪽 사람들은 나이에서 또 조금 더 자유로우니까 고민하다가 많이들 선택을 하는 분위기를 이미 제때도 제가 2016년, 15년 이때 다녔으니까 졸업을 했으니까 그때도 사실은 그런 분위기를 좀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면 댓글에서 썼지만 적어도 군 때까지 정도까지는 전문의를 물론 따서 나쁠 건 없어요. 따면 더 좋을 수 있어요. 개업해서 뭐 모순과 전문의 뭐 홍보를 하기에도 나쁠 것도 없고 또 어느 정도 뭐 전문 그과에 대해서는 더 배우는 것도 있겠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교정과 전문의는 페이할 때만 좋은 거고 개업을 결국은 생각을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하고 있고 교정과 전문의여도 결국은 소위 말해서 큰 돈을 벌고 싶고 제대로 돈을 벌려면 교정 전문 치과 같이 개업을 해야 되거든요. 개업을 위해서는 오히려 보철과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왜냐면 치과 진료의 80%는 보철이거든요. 예, 비용이 나오는 것도 돈을 버는 매출도 뭐 크라운, 인레이, 뭐 충치 치료 이런 것도 다 보철이고요. 사실 신경 치료만 주로 배우는 보정과나 뭐 키커트야 플랩 서저리나 이런 물론 뭐 거기서도 다 딴 것도 다 합니다만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다 심고 하지만 보철과가 더 많이 배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문의를 따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턴 1년, 레전트 3년, 4년의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 4년을 보낼 만한 가성비가 없어요. 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A군이 걱정을 했듯이 앞으로 전문의 숫자가 점점 늘진 않지만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시대에 저희 같이 전문의 안 따고 그냥 나는 일반의로 잘 페이도 하고 개업도 하고 싶다는 사람들한테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레지던트 TO라는 게 레지던트 자리라는 거는 교수님들이나 뭐 치과협회에서는 막 늘리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레지던트들이 많을수록 자기는 좋거든요. 소위 말해서 부려먹을 사람도 많고 학생들이 많으면 훨씬 더 여러 가지 영향력도 세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 티어 한 자리를 늘리려면 나라에서 그거를 쉽게 늘려주질 않아요. 적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대로 치면 병상 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되고 치대로 치면 체어 수도 늘어야 되고 뭐 일평균 환자 수도 늘어야 되고 네. 그렇게 돼야 그거에 비례해서 TO를 늘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뭐 요즘은 오히려 치과 환자가 대학병원에 특히 방문하는 치과 환자 수는 제가 알기로는 점점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치과 같은 경우는 바로 동네 앞에 치과에서도 하이 퀄리티의 진료를 대기 안 하고 오히려 대학병원보다 돈도 싸고 그러니까 이게 의대랑은 좀 다른 게 의대는 정말 뭐 그런 생명이 달린 아니면 심지어는 생명이 안 달리더라도 좀 큰 수술 뭐 속된 말로 맹장 수술 같은 것도 무조건 대학병원 가서 받고 싶어 하고 암 수술은 당연히 대학병원에서 하고요. 그런 환자들이 다 대학병원으로 몰리기 때문에 대학병원 환자 수가 인구 수가 줄어도 나이 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은 더 늘어나니까 계속 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실제로 치대 실습 돌 때 느꼈고 환자 수가 점점 줄거든요. 대학병원 치과는 왜냐하면
치과는 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걸리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치과는 사실 일주일 간격으로 자주 가야 되기 때문에 뭐 교정도 그렇고 충치도 그렇고, 그래서 동네 치과로 점점 더 몰리고, 동네 치과가 더 요즘은 대형화도 되고 더 시설도 좋아지고 더 실력도 뛰어나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TO를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어요. 그 TO를 늘릴 수 없다는 얘기 이꼬르 뭐냐면, 배출되는 전문의 수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숫자대로. 거기다가 플러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제도 때문에 그런 걱정을 A군처럼 학생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제가 답글에서도 여러 번 써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거죠.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제도 때문에 속된 말로 얘기해서 수련을 안 받고 전문의를 따는 사람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저 같은 사람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역으로 전문의를 안 따서 내가 개업할 때 불리할까? 이게 아니라 속된 말로 그런 거죠. 저 포함해서 개나 소나 전문의가 되어버리니까 전문의가 딱히 개업하거나 이럴 때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통치 전문의 때문에 전문의가 막 거의 2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근데 저 그 전에는 누군가가 막, 근데 전문의라고 막 광고를 하면, 사실은 치과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제가 저 의사에 어디 가서 저 서울대대 졸업해서 의사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무슨 과 의사예요? 성형외과? 피부과? 막 이런 식으로부터 물어봐요. 근데 치과는 요새는 조금 인식이 많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저 치과 의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서울대나 뭐 연대나 그런 소위 말해서 좀 좋은 학교, 뭐 연대 치대 졸업, 서울대 치대 졸업, 이 타이틀이 오히려 환자들이, 저희가 뭐 그거를 인터넷에 광고를 하거나 오프라인에 광고를 했을 때 머리에 박히지, 치과 전문의 이게 머리에 박힌 날이 언젠간 오겠죠. 하지만 저도 이미 개업을 해서 뭐 3년째고 피부로 느끼는, 제 주위의 선후배나 지인들한테 느끼는데, 전문의라는 단어 자체가 의사처럼, 의사는 왜냐면 의사도 뭐 심지어 피부과 전문의가 따기 힘드니까, 상대가 피부과 인기과니까 피부과 전문의를 안 따고, 대신에 피부과 전문의를 안 따면 피부과 의원이라고 이름을 못 붙이지만 그냥 피부 클리닉, 뭐 진료 과목 피부과에서 대박친 피부과 전문의 아닌 제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네.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모르고 갔는데 실력이 없으면 당연히 의심을 하지만, 갔는데 여기 되게 치료 잘하고, 실력도 뛰어난 것 같고, 뭐 병원도 되게 깔끔하고, 심지어 가격도 싸면 그냥 그 병원 가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전문의 제도가 이렇게 막 통치 전문의 제도가 생겨서 전문의가 많아지고, 앞으로 전문의를 점점 따고 싶어하는 치대 졸업생들이 많아지긴 할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예전만큼 페이나 개업 시장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뭐 보철과 전문의나 전문의를 따면 그래도 뭐 페이가 어느 정도 막 한 적어도 800 이상, 세후 뭐 한 1000만 원 이상으로 시작을 하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조금 놓치는 게 있는 게, 4년을 하고 나서 세후 페이를 800, 1000 받는 거잖아요. 그냥 GP로 나와서 4년 동안 로컬에서 구르면 GP도 세후 1000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좋아요. 제가 대표원장이 되어 보니까 느끼는 게, 보철과 전문의 막 따고 나온 애들은 사실 신경치료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신경치료 한 번도 안 해요, 4년 동안. 인턴 때는 뭐 아예 진료도 잘 안 하고 허드렛 일만 하고. 근데 오히려 GP로 4년간 구른 애는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손이 빠르면. 임플란트도 척척 신고. 그럼 저 같으면 세후 1000 주고 똑같이 고용할 거면 신경치료도 뚝딱뚝딱 저만큼 하고 저보다 더 잘하고 그냥 GP 고용할 것 같아요. 오히려 차라리 그러고 서울대나 연대나 소위 말하는 경희대나 좀 네임밸류 있는 인서울 치대 졸업한 애가 낫지, 지방대 치대 졸업하고 보철과 전문의 딴 사람을 선호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뭐 치과 병원인데 뭐 진짜 정말 병원급 개업해서, 그래서 우리는 각 과별로 전문의가 다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홍보하는, 아니면 내가 전문의를 따고 나와서 정말 난 전문의만 고용할 거야, 뭐 이런 정말 소수의 대표 원장들을 제외하면, 저같이 그냥 이런 일반 동네에서 일반 과를 개업한 사람들은 실력을 보지 전문의를, 자격증을 별로 보지 않고요. 그리고 의과는 실제로 전문의를 따면 그 전문의 트레이닝이, 의과는 4년이죠. 그리고 요즘은 펠로우 1, 2년도 다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5, 6년을 해요. 치과는 사실 3년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를 들어 정형외과 전문의, 뭐 심지어 피부과 전문의여도 정말 전문의는 경험과 지식의 양이 속된 말로 넘사벽이에요, 일반 GP랑. 하지만 치과는 얘기했듯이 사실 이러면 대학병원, 치대병원 교수님들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직접 수련 과정을 겪은 건 아니지만 옆에서 바로 보이잖아요. 실습보면 보이거든요. 수련 과정의 질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불과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레지던트를 다들 안 했거든요. 정말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개업해서 빨리 나가서 일하고 싶어 하지. 그래서 왜 치과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 밖에서 로컬에서 개업을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교수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옛날엔 교수가 인기가 없었거든요. 정말 실력이 뛰어나고 공부 잘하고 수석조롱한 사람들은 개업하러 나가고, 오히려 개업에 좀 그런 개업 같은 거에 나는 좀 싫고 자신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남아서 교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이 공부를 다 잘하시긴 했지만 의대는 이미 20년, 30년 전에도 교수라는 타이틀이 주는, 물론 그 사람들도 개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었지만 교수라는 타이틀이 주는 그 무게라든지 받는 명예나 심지어 보수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공부 잘해서 교수 될 수 있으면 개업하러 안 나가고 교수로 남는 사람들이 거의 10명 중에 7, 8명이었어요. 근데 치과는 반대였어요. 10명 중에 2, 3명만 교수로 남고 7, 8명 밖으로 나갔어요. 왜냐면 나가서 개업하는 게 훨씬 더 나한테 많은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줬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치과의사 면허를 따고 세미나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치과 세미나는 의대 세미나랑 달라서, 의대 뭐 정형외과는 무슨 세미나랑 달라서 세미나에는 소위 말해서 그런 고수들이 나오거든요. 예, 실력 뛰어나고 누가 봐도 논문도 많이 내고. 그러면 보통은 뭐 정형외과 세미나, 뭐 피부과 세미나 이러면 연자들이 거의 다 현존 대학 교수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간혹가다 한두 명 로컬에서 이름 들으면 아는 큰 병원에 뭐 원장들이 껴있는데, 치과는 반대예요. 대학병원 교수들보다 오히려 이제 지금도 로컬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세미나, 그런 소위 말하는 권위 있는 세미나 연자로 더 많이 나와요. 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실력이 더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수련 과정 자체도, 수련을 받은데, 물론 수련 받으면 안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나겠지만 막 의사처럼 전문의니까 쟤는 확실히 달라. 전문의는 확실히 넘사벽의 실력과 경험을 갖고 있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수련 시스템이 치대는 그거 하지 않다는 거죠. 이유는 또 그 하나는 그런 가르치는 사람의 실력 차이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 거예요. 막말로 제가 정형외과 전문의 과정을 거치면 로컬에서 그냥 일반인으로 4년 불러서 볼 수 있는 정형외과 환자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어렵고 많은 케이스의 정형외과 환자를 레지던트 때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환자들이 다 서울대학병원 정형외과로 몰리니까. 근데 치과는 안 그렇잖아요. 신경치료나 임플란트 치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케이스거나 뭐 나는 꼭 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 뭐 이런 데 가서 받고 싶어,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10명 중에 9명 그냥 동네 치과 가거나 잘하는 치과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있어도 케이스가 많이 없어요. 사실 치과도 엄밀히 얘기하면 외과니까 많이 손으로 해봐야지 실력이 늘거든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많이 알아도.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연대, 경희대는 더 심각할 거예요. 서울대가 사실 제일 큰 치대 병원인데 채워수도 제일 많고, 서울대 치대도 엔도 환자 수가 별로 없어서 레지던트도 엔도를 많이 못해요. 보존과 레지던트도. 저 같은 실습 학생은 한두 명 엔도를 하고 졸업할까 말까. 그러니까 환자를 많이 못 보는데 뭐 내가 보존과를 나온들 실력이 늘겠어요. 오히려 로컬에서 4년 동안 하루에 엔도 환자 10명씩 보면서 내가 막 세미나 다니고 책 찾아보고 경험한 사람이 엔도 더 잘하죠, 막말로. 제가 아무리 많은 강의나 세미나를 들어도 환자 10명 본 사람은 100명 본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외과는. 치과는 외과거든요. 네. 제가 아무리 머릿속에 든 게 많고 내가 학점이 4.3, 뭐 4.5, 그러니까 A뿔이어도 내가 학점이 2.0이어도 내가 임플란트 1000개 심어봤잖아요. 그럼 학점 4.3이 임플란트 100개 심어본 애보다 제가 임플란트 더 잘 심고 더 많이 알아요. 경험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수련을 받는다고 환자를 많이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대는 전문의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네.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학교에 있다 보면 약간 그래요. 의대 때도 그렇고 치대 때도 그렇고, 저는 이제 의대 때는 잘 몰랐는데 치대 때 이제 머리도 굵고 의사면허 따고 로컬에서 막 7, 8년 구르다 들어가니까 뭐를 알게 됐냐면, 교수님들이 계속해서 강조해요. 세뇌를 시켜요, 학생들한테. 너 GP 따고 그냥 나가면 가시밭길이고 너 완전 죽도 밥도 안 된다. 레지던트 무조건 해야 된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어떻게 레지던트를 안 할 생각을 하냐. 너는 심지어 어리고 군대도 안 갔는데 레지던트 해라라고 막 꼬셔요. 엄밀히 얘기하면 한 3분의 1 정도는 사실인 면도 있죠. 레지던트 따는 게 여러 가지로 안정적이긴 하니까. 하지만 3분의 2는, 그러니까 반이라고도 안 해요. 3분의 2는 뭐냐면 그냥 자기 따까리 만들고 싶어서요. 속된 말로. 자기 밑에 남은 애들이 더 공부 잘하고 더 어린 애들이 남는 게 좋거든요. 학점 개판이고 머리 굵은 애들이 나오면 막 이것저것 허드렛 일이라든지 마음껏 시키지도 못하고, 뭐 얘기하면 요즘은 소위 말해서 갑질 이런 게 되게 민감하니까, 옛날에는 사실 의대 치대 교수가 레지던트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도 다 시켜도 복종을 했었단 말이죠. 요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보통 착하고 순진하고, 소위 말해서 좋게 얘기하면 착하고 순진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소심하고 겁쟁이 쫄보기 때문에 교수가 그런 애들 레지던트로 두면 되게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세뇌를 시켜요. 겁을 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저는 사실 그거를 솔직히 얘기하면 좀 경멸하는 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편하려고 교수들이
근데 뭐 교수는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유리한 발언을 하는 거니까 또 그게 완전 거짓말도 아니고 레지던트 하는 게 더 안정적이긴 하니까. 하지만 정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나는 뭐 교수 생각이 좀 있다. 아니면 나는 그래도 아무리 내가 치과하고 일반이어도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더라도 좀 공부해서 전문의 타이틀도 좀 따보고 싶고 또 전문의 따면서 박사도 딸 수 있으니까. 예. 하고 싶다 그래서 남는 거면 저는 얼마든지 인정입니다. 예, 뭐 그런 학문에 대한 아니면 뭐 전문이라는 타이틀에 대한 그런 게 있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그냥 적절히 페이할 때도 소위 말해서 가성비 좋게 벌고 싶고 개업해서도 그냥 가성비 좋게 성공하고 싶다 그런 목적으로 그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4년을 희생하겠다 이거는 적어도 앞으로 한 10년은 20년 후에는 그런 시대가 열릴 수도 있어요. 의과처럼 의사처럼. 하지만 치과는 적어도 분이 졸업해서 적어도 앞으로 짧게는 10년 길게는 한 20년 정도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아요. 시스템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레지던트 티오가 될 수도 없고요. 예. 또 치대의 교육 시스템이 수련을 마치면 의과처럼 넘사벽이 실력과 경험을 쌓게 바뀔래야 바뀔 오히려 앞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지. 왜냐면 대학병원 치대에 가는 환자 수가 점점 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교수님들 그래서 치대랑 의대를 다니면서 막 실습을 돌면 점점 더 왜냐면 가뜩이나 공부 열심히 하고 힘들게 들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 같아도 A군처럼 좀 더 안정적으로 돈 벌고 싶고 안정적으로 성공할 타이틀을 내가 얻고 싶은데 그 점을 교수들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 속된 말로. 물론 실제로 사실이에요. 점점 개업 환경, 페이 환경은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거는 전문의를 따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의를 딴다고 해서 페이 꼭 고페이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면 저 같은 원장들도 꽤 많아요. 같은 페이를 주면 전문의보다 나는 다 할 거 더 많은 GP를 고용하겠다는 원장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문의를 딴다고 해서 개업할 때 전문의 타이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개업했을 때 성공 확률은 제가 봤을 땐 거의 똑같을걸요. 치과는. 예, 의과는 좀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예? 왜냐면 치과는 전문의라고 홍보해봤자 환자들이 잘 몰라요. 좀 이해가 됐죠? 예, 오케이. 뭐 대부분의 일반적인 직장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얘가 얼마나 진료를 잘하나 환자들한테 싹싹하게 잘하나 실제로 임상에서의 퍼포먼스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임상에서의 퍼포먼스라는 게 뭐 충치 치료를 치아를 잘 프랩을 잘하고 뭐 신경 치료를 잘하고 임플란트를 잘 심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그런 거죠. 우리는 환자를 응대하는 어떻게 보면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그 얘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거죠. 호감형인 사람이 있고 비호감형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접 볼 때는 사실 얘가 뭐 이력도 쓰고 심지어는 어느 치과에서 일했고 뭐 아니면 뭐 이런 전문의 자격증이 있고 뭐 그런 걸 보지만 사실은 제가 누누이 그 영상에서는 뭐 지방대 치대라고 개업에 분리할까 이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제가 시켜서 뒤에서 보기 전에는 얘가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마치 뭐 그거랑 똑같아요. 뭐 우리가 나 수영 잘해, 뭐 나 스키 잘 타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가서 농구 잘하고 시합 게임을 뛰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듯이 그러니까 심지어 얘가 뭐 자기가 프랩했네, 자기가 임플란트 심은 엑스레이를 보여주더라도 이거를 몇 분 안에 심었는지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심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는 사실 거지같이 심어놔도 뭐 정말 6개월 시간 지나면 다 좋아지죠. 엑스레이 상으로는.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죠. 똑같이 뼈가 생기려고 해도 실력이 좋은 애들은 3개월 만에 막 뼈가 생기게 만드는 애들도 있고요. 물론 환자가 뼈가 잘 안 생기는 분이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면접을 볼 때는 물론 걔의 스펙이나 이력도 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뭘 보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원장의 뭐 그런 치과적인 실력이 아니라 이제 그런 거죠. 뭐 A군도 이제 뭐 사람들을 이제 앞으로 많이 지금도 뭐 많이 만날 수 있지만 만나면 약간 이렇게 뭐 처음에 이제 인상이랑 얘기 한 5분 10분 해보면 아,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일 것 같다. 이 사람은 좀 뭐 좀 환자 응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 사이에서 좀 활발할 것 같다. 뭐 이런 게 느낌이 와요. 물론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을 여러 명을 만나고 환자들도 만나고 이러면 사실 뭐 면접 짧게는 5분 10분밖에 안 하고 길어도 한 2, 30분밖에 못 보거든요. 왜냐면 저도 진료 보다가 점심시간이나 뭐 이럴 때 면접을 봐야 되고 또 면접 보러 오시는 분도 뭐 면접을 뭐 1시간을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주로 파악하는 건 뭐냐면 일단 뭐 이력 보고 뭐 임플란트는 몇 개 심어봤냐 뭐 신경치료는 몇 개 해봤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지만 사실 그거는 본인이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00개 해봤어도 10개 해본 애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면접 볼 때 어떤 걸 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뭐 연차라든지 환자 수가 어느 정도 경험이 이제 맞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잘생겨 못생긴 건 아니라 인상이라든지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의 환자를 볼 때 우리 치과에 오는 환자분들이 이 사람을 좀 이렇게 호감을 가질 수 있을까?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실력이 좋고 정말 뭐 치과 기술의 신이어도 딱 봤을 때 뭔가 저 사람은 의사인데도 뭔가 의사 같지 않고 아니면 믿음이 안 가고 뭔가 저 사람한테 진료받기 싫어 이런 얼굴들도 있어요. 예, 그게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니에요.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그러면 물론 이제 그런 환자도 처음에는 비호감을 가져도 자꾸 다니고 또 외모랑 달리 이 사람 실력도 좋은 것 같고 너무 친절하고 뭐 따스하고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일단은 사실 치과도 모든 서비스업처럼 첫인상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이 치과의 대표 얼굴은 저지만 대표 원장이 저지만 제 말고 두 번째 페이 닥터 뭐 세 번째 페이 닥터 같은 경우에도 이왕이면 심지어 또 저한테 없는 면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사실은 비호감적인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의 비호감적인 면을 호감으로 갖고 있는 그런 페이 원장님이 만약에 면접을 보러 왔다. 그러면 같은 페이와 같은 실력이면 저는 그 사람을 뽑고 싶죠.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저도 뭐 제 얼굴이나 생활 태도를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 아무리 환자 앞에서 친절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외모나 뭐 그런 제가 봤을 때 장점을 갖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뽑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일을 시켜봤는데 너무 기대치가 100이면 한 뭐 기대치가 예를 들어서 80이다. 80이면 그 정도면 그냥 안고 가요. 제가 기대치를 그러니까 그런 퍼포먼스 실제로 치료하는 술기가 뭐 100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60도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일단 뭐 아무리 인상 좋고 환자랑 응대를 잘해도 실력이 일단 기본으로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같은 실력이거나 실력이 심지어 조금 미치어도 그 사람이 뭐 환자한테 대한 이건 뭐 말을 잘하고 이게 아니라 말을 잘 못해도 환자한테 믿음감, 호감을 주는 외모랑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A군은 지금은 모를 텐데 나중에 뭐 페이 생활을 하고 또 아니면 뭐 원내생 실습을 하면서 보면 그런 거예요. 같은 레지던트여도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되게 좋다. 뭔가 이 사람은 환자들이랑 이렇게 계속 웃음소리가 나네. 분명 치과 하는데 환자들이 아파하고 이러는데 또 그런 레지던트도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환자들이랑 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갑분싸가 되고 막 이렇게 얼음 같은 분위기에서 진료볼까 그러면서 이렇게 길러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학병원은 환자들이 그냥 이렇게 레지던트를 뭐 선택할 권리도 없고 뭐 이렇게 또 레지던트는 그냥 자기한테 배정받은 환자 진료하고 이러면 되기 때문에 교수가 준 환자 진료하고 이러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렇게 개업가처럼 막 꼭 친절해야 되거나 그렇다고 불친절하고 막 소위 말해서 싸가지 없으면 안 되겠지만 막 다정하게 하고 막 이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레지던트 그럴 체력 있으면 교수님한테 그 정성을 쏟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원내생 실습 돌 때도 이렇게 잘 보면 그런 거가 또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면 A군도 그런 느낌을 올 거예요. 내가 어떤 의사가 돼야겠다. 아니면 어떤 사람을 나중에 고용하면 고용하는 게 좋겠더라. 그런 거죠. 사실은 이미 문 열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소개팅을 하거나 누구를 만날 때 3초 안에 결정 난다 그러듯이 그거는 이제 정말 이쁘냐 안 이쁘냐 뭐 이런 거겠지만 회의 면접 볼 때도 거의 한 10초 안에 결정돼요. 이 사람의 말투나 표정이나 그러니까 그게 뭐 아까 얘기했듯이 꼭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 되게 호감이다. 내가 안 갖고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뭐 이런 들면 그냥 뭐 스펙 나쁘지 않고 경험이 나쁘지 않으면 그럼 뽑고 싶어지죠. 아무리 뭐 스펙이 좋고 경험이 많고 정말 내가 봐도 실력이 좋을 것 같아. 나보다도 좋을 것 같아도 뭔가 외모에서 느끼는 느낌이나 말투나 이런 게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개인적으로는 뽑기 싫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는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죠. 대표 원장마다. 나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캐릭터를 좋아해도 다른 원장은 A라는 캐릭터는 난 질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마치 뭐 이성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동성 친구를 선택할 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뭔가 나의 경험과 판단으로 봤을 때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환자도 뭔가 좋아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정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럴 것 같긴 한데 거의 똑같은 질문을 누군가가 답글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물론 워낙 답글이 많으니까 당연히 못 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A군은 그때 제가 남긴 내용이랑 거의 똑같은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페이를 뽑을 때 그런 거죠. 1년차 페이 닥터가 사실 요즘은 특히나 워낙 원내생도
시술 때 환자를 많이 못 보니까 사실상 레지던트 뒤치다거리나 하고 어시만 주구장창 하다가 거의 뭐 나는 그런 생각 분명 할 거예요. 3, 4학년 되면 나는 왜 치과 의사인데 위생사가 잡을 계속 하고 있지? 물론 그러면서 배우라고 하지만 실제로 나는 프랩도 좀 해보고 엔도도 해보고 싶은데 엔도 진짜 한 번도 못 해보고 졸업하는 원내생이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진짜 없죠. 할 줄 아는 게 진짜 없지만 그래도 왜 뽑냐? 그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1, 2년 차를 뽑는 이유는 그런 마취나 뭐 레진이나 이런 아니면 실란트나 이런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법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정말 이거는 그냥 위생사 시켜도 되고 막말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다가 내가 너 침윤 마취 이렇게 하면 되라고 설명해서 시켜도 되는 일인데 사실 그것도 마취도 예를 들어서 일단 페이를 고용한다는 건 치과가 어느 정도 환자가 많다는 거니까 하루에 예를 들어서 레진 해야 되는 환자가 10명만 있어도 그 10명을 제가 하기에는 그 10명 할 시간과 체력에 차라리 제가 임플란트를 한 서너 개 더 심으면 훨씬 더 매출에 도움이 될 텐데 근데 그렇다고 레진 치료를 하는 환자를 우리는 뭐 레진이나 단순 마취나 뭐 이런 잇몸 치료하는 환자를 안 볼 수도 없고 왜냐면 보통 치과 진료는 다 연속이 돼 있으니까 임플란트 심은 환자가 레진 치료도 또 할 치아도 있고 잇몸 치료도 하고 또 당연히 임플란트 수술이나 충치나 마취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원장이 치과 의사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단순 작업이고 어렵진 않지만 체력이 계속 소모가 되고 숫자가 많은 진료를 시키기 위해서 1년차를 뽑는 겁니다. 예,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런 쉬운 거는 1년차도 할 수 있고 아무리 환자를 본 경험이 없어도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도 내가 수습이 가능하고 그런 간단한 레진 치료나 뭐 임플란트는 잘못 심으면 큰일 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뭐 큰일 나봤자 뭐 사람이 뭐 죽고 이러진 않지만요 의사처럼 근데 그러니까 페이가 제일 싼 1년차를 뽑는 거죠. 예, 그러니까 1, 2년차를 뽑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뭐 정말 우리 병원이 정말 잘 돼서 막 임플란트 심을 환자가 너무 많아. 하루에 임플란트 수술한 지 10명도 넘어서 내가 내 능력으로는 단 5명밖에 못 볼 것 같은데 5명을 발표하면 필요해. 그럼 1, 2년 차를 안 뽑죠. 예, 돈을 더 많이 주고서라도 근데 분명히 1, 2년 차가 필요한 병원들이 더 많아요. 예. 왜냐면 정말 뭐 하루에 임플란트 수술이 10건이 넘는 치과는 치과 100개 중에 한 뭐 3, 4개 정도밖에 안 될걸요. 예. 100개 중에 페이를 뽑는 100개 병원 중에 한 90개 이상의 병원은 정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뭐 임플란트 수술처럼 매출이 잘 나오고 그런 거는 대표원장이 다 할 수 있어요. 여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단순 마취나, 뭐 간단한 치주 치료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손이 많이 가는데 그렇게 어려운 치료거나 아니면은 막 소위 말하는 매출이 많이 안 나오는 치료도 분명히 환자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치료고 그것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시킬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그걸 위생사한테 시키는 건 불법이기도 하고 위생사한테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 위생사한테 시키는 병원들도 있어요. 불법인데 치과 의사 뽑는 것보다 그게 더 나으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1년 차도 충분히 갈 자리가 되게 더 많죠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막 정말 임플란트까지 마음대로 심어서 세후로 1000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 될 실력이 있어. 그러면 오히려 치과 구하기 힘들어요. 역설적으로. 그러면 빨리 개업화해야 돼요. 왜냐면 그 정도 페이를 고용할 정도로 환자가 많고 성공한 치과는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하지만 1, 2년 차에 월급 한 몇백 주면서 단순 이런 간단한 거 시킬 병원들은 되게 많아요. 저희 병원도 그런 병원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겁이 나고 두려움이 들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누가 나를 돈 주고 뽑겠냐. 아무리 돈이 페이가 박봉이라지만 오히려 박봉이니까 1, 2년 차를 뽑을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가 아니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니까 뭐 제가 태어나고 자란 데서 개업한 건 아니고 입지를 찾다가 보니까 우연히 제가 초중고 살았던 데 사는데 이 동네가 되게 그런 서울이긴 한데 동쪽 끝인 것도 있지만 되게 이렇게 약간 소위 말해서 북적되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 살기엔 되게 좋은 동네예요. 근데 그래도 뭐 강남이나 이런 데 나갈 때 좀 거리가 대중교통 차 있으면 되게 편한데 이제 대중교통으로 그게 멀어서 그게 안 좋을 뿐이지 거주하는 동네로서는 강동 여기 이쪽 동네는 되게 좋아요. 뭐 아직 이제 막 재개발돼서 이렇게 아이파크도 사실 재개발된 거 그러긴 하지만 소위 말해서 막 산도 있고 공원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강남은 그런 게 없잖아요. 땅이 되게 비싸니까 막 건물만 주구장창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강남 이런 데보다 여기가 이런 게 저는 더 심적으로도 좋고
개업할 때도 사실 이런 동네가 더 좋거든요. 사실은 경쟁도 조금, 물론 여기도 치열하지만 좀 덜 치열하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원하는 진료를 양심에 맞게 제값 받고 진료할 수 있어요. 강남이나 소위 말하는 뭐 그런 신촌 이런 데는 치과가 10개가 넘고 15개 넘잖아요. 누가 한 명 덤핑해버리고 막 가격 다운시키고 이러면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가격을 높게 받으면 환자들이 안 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사실 그러면 좋은 재료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도 많고, 사실 나중에 이제 정말 치과사가 돼서 진료 경험이 좀 쌓이면 느끼지만 내가 이 진료가 나의 베스트가 아니란 걸 아는데 어쩔 수 없이 상황적으로 베스트가 아닌 진료를 해야 될 때가 사실 제일 뭔가, 그러니까 뭐 돈 벌고 이런 걸 떠나서 환자는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100점짜리 진료 안 해줘도 80점짜리 진료만 해줘도 환자는 60점만 넘으면 이 진료가 80점인지 100점인지 60점인지 모르거든요. 입안은 특히나 잘 안 보이니까. 뭐 얼굴에 뭐 예를 들어서 코 높이고 이러는 건 맨날 거울 보니까 티가 날 수 있지만 입안은 안 아프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나는 내가 좀 비싼 진료 쓰고 최선도 하고 시간도 한 30분 넘게 진료하면 100점짜리 진료를 해줄 수 있는데, 상황적으로 내가 그런 비싼 좋은 재료랑 내가 빨리빨리 환자를 많이 봐야 되니까 그냥 한 80점 정도에서 멈춰도 환자는 몰라요. 근데 그게 이제 5년 10년 지나면 티가 나죠. 예, 근데 5년 10년 후에는 내 잘못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니까, 예, 그때는 우리 치과에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 그런 진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말 실력이 쌓여서 연차가 높고 뭐 이렇게 저처럼 개업화해서 대표 원장이 되면 그게 되게 약간 소위 말해서 의사로서 그냥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정말 환자들을 막 봉사심으로 다루지 않아도 약간 소위 말해 현타가 오죠. 기분이 안 좋아요. 사람인지라. 예, 인지상정, 뭐 측은지심처럼.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래서 개업할 때도 어땠냐면 그러니까 제가 실력이 80점짜리 진료밖에 못해서 100점 만점 중에 80점 진료밖에 못하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제가 실력을 빨리 기르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데, 개업할 때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제가 100점짜리 진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내가 환자한테 100점짜리 진료를 해도 소위 말해서 망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예. 근데 그러려면 소위 말해서 뭐 강남역이나 그런 번화가는 아니었죠. 예. 그런 데는 정말 빨리빨리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가격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제가 지금보다 돈은 빨리 더 많이 벌 수 있을지언정 치과 의사로서 뭔가 마음 한구석에 계속해서 뭔가 현타가 계속 쌓일 거니까 사실 그게 절대 좋은 기분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치과 의사로서 소위 말해서 양심을 지킬 수 있으면서 내 자신의 양심, 남한테는 양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킬 수 있으면서 그냥 큰 돈은 아니어도 그냥 망하지 않고 적절히 벌 수 있는 곳을 찾자 보니까 이런 데를 찾게 된 거죠. 예.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것도 이제 제 영상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제 A군처럼 이제 학생이거나 막 이런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망하면 엄청난 빚을 지게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영상 네네, 혹시 맞습니다. 봤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제 주위에 망한 사람들도 다 지금 잘 살아요. 그러니까 망하면 막 빚이 막 수억이 생겨서 막 그걸 10년에 걸쳐 갖고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개업을 하게 된다면, 개업을 해서 당연히 망할 수는 있지만 개업을 한다면 이런 영상이니까 이제 수치로 또 A군이 와서 이제 얘기하니까 적어도 세후 한 달에 1,000만 원은 내가 페이로 벌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쌓였을 때 개업을 하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러면 그런 거예요. 제가 뭐 개업했을 때 정말 망해도 정말 제가 봤을 땐 정말 말도 안 되게 크게 개업을 하지 않는 한 빚은 많아봤자 2, 3억이거든요. 그럼 2, 3년이면 갚을 수 있어요. 페이에서. 그리고 또 다시 개업을 해서 또 거기선 또 나름 뭐 대박까지는 아니도 중박 이상이 나서 잘 사는 친구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당연히 저는 이제 서울대 출신이고 뭐 학벌이 좀 특이하고 이러니까 조금 더 개업하는데 유리한 점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 뭐 서울대나 연대나 그런 경희대나 이런 네임밸류를 조금 더 중요시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개업을 할 때 그 지방대 뭐 치대가 꼭 개업의 분리학과 영상에서처럼 제가 개업을 하고 느낀 건 뭐냐면, 그러니까 개업은 그 사람이 뭐 졸업한 학교나 그 사람이 심지어는 뭐 이렇게 갖고 있는 실질적인 치과 의사의 실력이나 아니면 뭐 환자를 응대하는 퍼포먼스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뭐 개업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저 같은 이게 개업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뭐 성공까지 안 해도 한 사람들이 항상 진짜 농담 반 진담을 얘기하는 게 개업은 입지가 80%예요. 그러니까 입지가
대박 치과를 만들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영상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입지가 적어도 망하지 않는 치과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입지는 그런 거죠. 제가 열심히 발품 팔고 또 소위 말해서 입지를 또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컨설턴트라 그래서 정식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제 열심히 가보고 시장 조사 철저히 하고 물론 그거는 또 그때 가면 또 막 부동산의 지식도 얻어야 되고 막 하지만 입지만 잘 잡으면 제가 뭐 서울대 치대를 나온 아니면 정말 뭐 이름 없는 치대를 나온들 뭐 전문의도 아니고 뭐 실력이 심지어 좀 없어도 적어도 좋은 치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 입지가 비슷하다면 그 다음에는 사실 그 사람이 약간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개업을 해보니까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해서 혹시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이 개업 체질, 소위 말하는 개업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뭘 이렇게 0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사실 뭐 A분도 이제 치대 다니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한 사람들 중에는 약간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학자 타입인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책 보고 진료하고 이런 거는 내가 하겠는데 막 이렇게 뭐 그런 뭐 어디 가서 막 뭐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소위 말해서 뭐 동아리 장 같은 거 난 이런 거 절대 못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뭐 이렇게 만들고 막 그러니까 개업할 때 개업하는 의사가 제일 먼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망할 바가 걱정돼서 환자 진료 보는 게 겁나서 이게 아니라 개업을 하게 되면 나는 공부하고 치과적인 이런 지식이 내가 배운 거에 단데 사실 개업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종합예술 같은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인테리어 체크해야죠. 직원들 뽑아야죠. 또 직원들 뽑아도 또 직원들 막 교육시켜야죠. 또 치과의 직원들은 대부분 위생사들은 다 여자잖아요. 뭐 요즘은 남자 위생사도 간혹가다 있지만 대부분 여자니까 여자들이랑 또 막 여자들이랑 대화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남자들 중에는. 예. 정말 뭐 여자친구니까 내가 속 깊은 대화를 하지 그냥 뭐 같은 학번의 여자여도 막 얘랑 나는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자들이랑은. 그러면 개업하고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직원들이 뭔가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이랬을 때 원장이 그걸 말로 좀 풀어주고 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좀 따스한 얘기하면 또 금방 또 녹아서 또 열심히 치과에서 일하는 수도 있는데 뭔가 서운한 게 있어도 여자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자체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여자의 마음이라든지 표정에서 이렇게 그걸 읽지 못하는 면 이거는 뭐 그런 거죠. 뭐 여자를 많이 만나보고 적게 만나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남자들 중에.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는 정말 의리도 있고 뭐 친해지고 있지만 뭔가 여자 앞에서는 약간 말도 잘 못하고 여자 마음도 잘 모르고 이러면 사실은 개업해서 되게 힘들어요. 네. 사실 개업해서는 제가 얼굴이고 제가 진료를 보지만 환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여자 직원, 여자 위생사들 직원들이거든요. 여자 위생사, 뭐 간호조무사. 그러면 그 직원들을 잘 교육시키고 또 그 직원들을 이렇게 말로 이렇게 아무리 제가 뭐 월급을 많이 준들 그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좀 뭔가 정말 이 원장님 치과에서 열심히 일해야겠다. 원장님이 정말 자기들한테 잘해주는구나. 뭐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해줘야 내 치과처럼 일을 할 텐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치과만큼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거든요. 예, 뭐 이성 이런 걸 떠나서. 근데 그런 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뭐 공부하고 이랬으면 사람이 재능이 보통 동시에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개업할 때 벌써 염증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는 개업을 못하거나 개업을 접는 사람들도 있어요. 치과가 심지어 개업했는데 잘 돼. 돈도 잘 벌려. 근데 막 개업하게 되면 일단 여자 직원들이랑 얘기해야죠. 또 뭐 그런 임플란트 파는 재료상 뭐 인테리어 업자 뭐 아니면 내가 건물 임대니까 임대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죠. 그 수많은 정말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이랑 제가 친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아까 치킨 가게 아저씨처럼 그런 사람들이랑도 인사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거를 어려워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오히려 잘하면 잘했지. 그러니까 개업해서도 되게 이런 게 재미도 있고 저는 오히려 저랑 전혀 다른 그러니까 뭐 공부하고 의대치대 졸업한 사람이랑 당연히 친하게 지내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저랑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이랑 얘기도 하고 친해지는 것도 저는 되게 좋아 성격적으로 그게 되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그게 되게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스타일인데 이러면 개업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되게 많으니까 오히려 저는 개업한 게 너무 즐거운데 이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뭐 나쁘거나 뭐 인격적으로 못된 나쁜 사람이어서 아니라 그냥 그거는 그 사람의 성향이란 말이죠. 그런 거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개업해서 심지어 이 치과가 대박이 나고 돈을 잘 벌어도 나 행복하지 않아지죠. 근데 그걸 피할 수는 없죠. 네. 제 친구도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병원은 잘 되는데 직원 애들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거죠. 뭐 여자 직원이 4명이면 2명끼리 서로 싸운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거를 서로 화해를 시키고 야 우리 치과 니들이 서로 싫어하는 건 알아도 치과 일하고 이럴 때는
정말 이렇게 싸우는 티를 내거나 냉랭하지 말아라고 설득을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막 카드 주고서 막 너희끼리 풀라고 했는데 풀리지도 않고, 의외로 그런 인간관계, 특히 직원들 교육이나 그런 거를 힘들어하는 치과 의사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거 되게 힘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개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입지 일단 중요하지만 입지 잘 보고 내가 진료 잘하고 환자한테 친절하게 하면 뭐가 힘들어? 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개업해서 잘해야 챙겨야 되는 게 100이라면 한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수많은 70%의 일이 있어요. 그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평생 공부하고 치대 다니고 이러면서 페이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경험해 볼 필요도 없는 것들인데 개업을 하면 그런 게 이제 와닿거든요. 하다못해 막 여기 에어컨이 갑자기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막 AS 기사 불러서 AS 기사한테 막 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나 이런 것도 엄청 귀찮잖아요. 예, 남자는 사실 결혼하지 않으면 이런 걸 신경 쓸 일이 없는데 그런 것도 제가 하나 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면 내가 개업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약간 성향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저는 약간 제가 개업을 하면 나의 성향은 개업에 잘 맞는다는 걸 알았죠. 이미 의대를 다닐 때부터. 그래서 저는 개업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개업을 해서 제가 대박이 나진 않더라도 적어도 나는 행복하게 망하지 않게는 할 수 있지 않겠나. 내가 입지만 좀 제대로 잡고, 정말 그렇다고 베스트 입지를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 정도 입지만 잡으면 그 다음에는 나는 뭐 환자랑 얘기하는 것도 좋아라 하고, 뭐 여러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좀 기분 좋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좀 설득할 수도 있고, 나는 하니까 그게 직원이건 환자건 뭐 아니면 일적으로 개업해서 만난 사람이건 좀 소위 말해서 두루두루 친하게 지낼 수 있고, 그게 나한테는 오히려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개업해야겠다. 오히려 저는 이제 페이 같은 거 해서 원장이 막 시킨 대로 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장이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이 되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때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진료를 A 방식으로 하고 싶은데 원장이 B식으로 하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B식으로 해야 될 때가 더 많아요. 예, 물론 뭐 원장이 페이의 그런 진료 권한을 존중하는 원장들도 있지만 존중하지 않는 원장들도 되게 많거든요. 넌 내가 시킨 대로 해. 나는 이치 한번 살려보고 싶은데 그냥 빨리 뽑고 임플란트 심어라고 얘기하는 원장들도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러면 되게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업 성향인 거죠. 그 손재주는 사실 역설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손재주가 없으면 치대가 더 나아요. 오히려 진정한 손재주는 의대에서 필요해요. 막 이런 혈관에 요만한 바늘을 넣고 이러는 거가 의사는 필요하거든요. 외과가 아니어도 인턴만 돼도 이 IV라 정맥 라인 잡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손재주가 없다, 이 미묘한 이런 손의 움직임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의대 가지 말고 치대 가야 돼요. 네. 의대를 안 가봐서 의대에서 쓰는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손재주가 치대가 더 많이 필요하고, 내가 손재주나 이런 게 떨어지니까 치대 다니면 안 되겠다, 치대 다니면 뭔가 다른 애들보다 앞서 나가거나 이점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오히려 진짜 손재주가 뛰어난 진짜 뛰어난 손재주는 의대의 외과도 그렇지만 내과도 요즘은 다 술기가 있거든요. 예, 뭐 일반 내과에서도 우리가 아는 내과도 수술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내시경 하잖아요. 엄청난 감각이랑 그게 필요해요. 또 걔네들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왜 치과가 좋냐면, 실수를 해도 내가 조금 당연히 손재주가 안 좋고 공손이면 실수를 하잖아요. 치과는 최악의 경우는 그 치아 그냥 뽑아버리면 되거든요. 아니면 신경치료 해버리면 되거든요. 의과는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내시경 하다가 구멍 내서 막 장출혈 일어나잖아요. 응급상황이에요. 이건 어떻게 만회가 안 돼. 예. 그래서 내가 만약 A군이 손재주가 내가 떨어지기 때문에 치과에서 뭔가 메리트가 없어서 나는 손재주가 좀 없어도 되는 의대를 간다, 천만의 말씀. 손재주가 없으면 치대 다녀야 돼, 역설적으로. 이거는 정말 저처럼 의대 치대를 다 다녀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일 거예요. 치과 의사들은 치과 의사 손 너무 필요해, 오히려 의과가 나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왜냐면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제가 냉정히 말씀해 드리는데 의대에 어떤 과를 가도 치과보다 더 민감한 손재주가 필요한 과들이 훨씬 대다수입니다. 물론 아예 손재주가 필요 없는 과도 의과에는 몇 개 있어요. 뭐 정신과라든지 뭔데 전혀. 예. 인턴은 누구나 다 해야 되거든요. 의대를 가게 되면 인턴 때 이미 이 IV 라인 잡고 이럴 때 그게 저는 치과의 어떤 술기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결국 하게 되면 잘하게 돼요. 하지만 그 전에 수많은 혼남과 환자들을 아프게 해야 되죠.
뭐 선택의 폭이 넓고 정말 근데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물론 뭐 레지던트를 막 다 해본 건 아니지만 이제 의대도 실습을 돌면 각과를 다 돌리고 또 선후배한테 듣고 이러면 뭐 실제 모습이 100이라면 한 저는 각과의 모습을 또 아버지도 정형외과 의사시기도 했고 한 80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인들이 아는 게 한 10, 20 빙산의 일각이라면. 근데 일단 그런 거예요. 이렇게 A군처럼 뭐 정신과 이런 뭐 정신 말적으로 따스하게 해주고 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물론 실제로 정신과에서 사람들이랑 맨날 면담하고 그런 대화 치료하고 하죠. 근데 그런 거죠. 우리가 아는 이상과 현실은 항상 갭이 크듯이 네. 실제로 극과의 실습을 돌아서 정말 정신과 레지던트, 정신과 전문의들이 뭘 하는지를 보면 지금 A군이 기대했던 거랑은 정말 약간만 극단적이면 180도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당연히 좋고 좋지만 그런 거죠. 정신과는 새로운 사람들이 다 정신과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질환이 있는 게 뭐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는 사실 애교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귀엽죠. 예, 그런 사람들 너무 좋아요. 예, 그런 사람들 얘기해서 힘주고 그런 사람들이 나 때문에 우울증이나 뭐 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조금 이렇게 뭐 약도 당연히 처방을 하고 하지만 치유가 되면 저도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인터넷 나오잖아요. 뇌기에 도청 장치가 있다. 제 정신과 시습 볼 때도 어땠냐면 웬 초등학생 애가 소아 정신과 병동인데 소아 애가 제가 딱 갔는데 저를 보고 막 울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절 보고 간 게 아닌 줄 알고 내 주위에 누가 있는데 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선생님이 정신과에서 물어봤더니 제 옆에 누가 서 있다고. 이런 식이에요. 막 말도 안 되는 그게 정신과 질환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신과 질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A군이 어떤 느낌일지 아는데 그런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나 연예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그런 정신과 질환은 정말 애교고요. 뭐 그런 거. 갑자기 나한테 와서 주먹을 날리려고 그래요. 왜? 너가 지금 나 죽이려고 그러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을 매일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연 A군이 생각하는 정신과 의사의 삶일까? 아니면 뭐 애착장애 이런 것도 있어서 정신과 질환인데 A군을 이제 의사 가운 입고 그러면 스토킹처럼 막 퇴근하는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정신과 의사는 그런 환자들을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요. 특히 젊고 좀 건장한 남자들 그런 삶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실제와 현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물론 뭐 나는 그런 것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고 뭐 아니면 그런 정말 선택의 폭이 정말 많아요. 의과는 저도 제가 봐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너 의대를 다닐래 치대를 다닐래 둘 중에 아무나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 하면 나는 치대를 다닌다고 선택을 할 거야. 하지만 의사 면허를 가질래 치과 의사 면허를 가질래 물어보면 나는 뒤도 안 돌고 의사 면허를 가지고 싶다. 의사 면허가 할 수 있는 폭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얘기했듯이 아무리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너무 상대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길고 인턴 레지던트 5년에 요즘 펠로우 다 해요. 어떤 과를 가도 옛날에는 뭐 외과나 이런 데나 1, 2년 했지만 요즘은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 진짜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A군이 생각하는 거랑 물론 당연히 A군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멋있고 의미도 있고 또 나랑 맞는 것 같은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한 20 정도라면 적어도 7, 80은 전혀 상상 외에 멋있지 않고 와 이거 뭐지? 막 이런 게 의과는 더 많이 펼쳐져요. 치과도 분명 그런 게 있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의과는 정말 목숨이 왔다가 정신과도 그런 거예요. 막 자살 시도하고 막 이 팔을 묶어놔요. 아니면 팔을 이렇게 수갑을 채워놨어요. 수갑 같은 걸 채워. 왜냐면 가만히 냅두면 자기 목을 막 졸라요. 기절할 때까지. 조르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대. 이해가 가요. 그런 사람을 내가 봐야 돼. 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자기들이 하루 종일 진료보면 자기가 미쳐가는 것 같다고 막. 네. 막 우리가 얘기하는 범죄자들 막 나오잖아요. 막 살인마들 막 TV에 나오죠. 뭐 엠번방에 나온 뭐 그런 사람들이 매일 환자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간단히 얘기해요. 물론 모든 정신과 환자들이 범죄자는 아니지만 그런 환자들을 정말 랜덤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A군이 과연 그게 재미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까? 물론 그게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소위 말하는 바람직한 의사고 참 의사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이상일 뿐이고 그런 거죠. 내가 소위 말해서 뭐 그런 테레사 수녀처럼 그런 인격을 가지고 싶어요. 저도. 하지만 제가 너무나 잘 알죠. 내가 그 정도로 참을성이나 남을 위해서 나는 내가 너무 배고프면 남 음식 안 주고 내가 다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런 거를 뻔히 아는 상황에서는 예,
오히려 그런 데를 그런 멋있는 거나 의미 있는 걸 보고 가는 건 오히려 나중에 진짜 예, 더 큰 후회라든지 그냥 치대 다시 다닐 거리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치대만 다니고 나면 계속 그런 거예요. 아까 A군이 얘기했듯이 남의 떡이 훨씬 더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정말 그런 게 궁금하다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치과의사 면허 따고 의대를 다시 가세요. 그러고 나서 의대를 4년 다니면 실습을 돌아보면 대충 느낌이 오거든요. 의대가 더 좋네. 의대 레지던트 가야겠다. 아니면 안 하냐 치과의사 해야겠다. 절대 시간 낭비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의사 면허를 갖고 있으면 저처럼 치과가 메인이지만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 또 사람 몸 전체에 대해 알게 되면 치과 의사로서 갖고 있는 장점들이 훨씬 더 배가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A군이 정말 그런 의대에 대한 그런 소위 말해서 로망이나 환상 같은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 환상 중에 어느 부분은 사실이니까 있다면 치대를 그만두거나 휴학하거나 자퇴하고 가지 말고 왜냐 아직 어리니까 그러면 졸업하고 가세요. 그게 더 현실적이고 그리고 졸업하고 다녀보고 다녀봤는데 나는 의사에서 레지던트까지 지원하고 무슨 과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게 정신과일 수도 있고 다른 과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냥 의사 하는 거고 다녀봤는데 이거 아니다. 그러면 의사 면허 따고 치과 의사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현실과 이상을 잘 절충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가능성도 꽤 높을 것 같고요. 댓글 중에 그런 거를 얘기할 만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사실 언젠가는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너무 갑자기 이런 걸 얘기하면 사실은 생뚱맞고 사실 뭐야 저는 무슨 내부 고발자도 아니고 왜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해 뭐 이미 지나간 거를 근데 그래서 언젠가는 얘기할 기회가 이렇게 뭐 A군이나 아니면 이렇게 댓글에 있으면 사실 의대랑 치대의 실습은 말 그대로 의대나 치대 학생이 가운을 입고 어시를 하고 환자를 본다는 큰 면에서 보면 사실 거의 같은 느낌이죠. 근데 사실은 엄청 달라요. 의대와 치대의 차이보다도 더 달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거는 정말 2주 전에 했던 얘기에서도 잠깐 얘기했고 이제 다음번에 또 디테일하게 얘기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치대 실습 제도는 되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 치대도 힘들고 의대도 힘들어요. 실습제도가 일단은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환자들을 보고 또 교수들을 레지던트를 그 사람들은 진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레지던트도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수련을 받지만 일을 하는 사람들 옆에서 정말 마치 무슨 제일 밑에 있는 비서 같은 무슨 비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인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사실은 하인 같은 그런 정말 허드렛 일 같은 정말 뭐 이거를 해서 내가 치과 의사가 되는데 지식과 경험을 쌓는 의사나 치과 의사가 되는데 지식과 경험을 쌓는 일도 분명하지만 이거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정말 무슨 군대 내가 이병도 아니고 병장이 시키면 뭐 말도 안 되는 걸 해야 되는 그런 것도 분명 의대도 하고 치대도 하거든요. 근데 의대는 실습을 지나고 보면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요. 그래서 좀 납득이 돼요. 이거를 내가 이런 걸 시켰던 게 이유가 있고 이런 걸 했던 게 그 당시에는 이거는 뭐야 이건 고문이지 이거는 절대 바람직한 실습 시스템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응급실에서 응급학과 레지던트랑 같이 밤을 새는 실습이 있어요. 학생은 보통 아무리 뭐 8시에 병원에 가도 6시에는 퇴근을 시켜줘야 되는데 밤 9시에 부르는 거예요. 9시에 응급실에 와서 다음날 아침 뭐 6시, 7시까지 같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내가 왜 응급실에서 뭐 응급실에 그냥 낮에 일만 있으면 되지 왜 밤에 그것도 그럼 9시에 학교 가는 것도 되게 짜증나거든요. 그것도 뭐 그날 아침도 쉬는 게 아니라 한 4, 5시쯤 집에 보냈다가 그러면 저처럼 집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4, 5시에 뭐 근처 카페나 도서관에서 그냥 뭐 공부할 것도 없는데 그냥 앉아있다가 9시에 다시 가야 되고 정말 피곤하죠. 근데 지나고 보면 그 야간에 있는 실습도 야간이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든지 야간에 레지던트나 이런 주간과 야간은 또 다른 세상이거든요. 특히 응급실 같은 경우는 치과는 야간이 잘 없죠. 구강외과를 제외하면 입원실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지나고 보면은 약간 이건 고문이고 무슨 그리고 야간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학생 가지고 약간 시다바리로 레지던트 1명, 2명이 지키고 있는 응급실에 여러 파트가 있으니까 서울대병원 응급실도 파트가 나누면 얘들도 혼자서 지키고 있는 파트도 있어요. 뭐 외상 파트, 찢어지고 뭐 이런 사람들 오는 파트는 그런데 정말 나는 시다바리로 막말로 그냥 하인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렇다고 돈 주고 부려먹으면 돈 드니까 실습이라는 핑계를 빌미로 나를 그냥 부려먹는 거 아니야. 그래도 지나고 보면 그래도 이런 경험을 해서 야간에는 어떤 환자들이 많이 왔고 나중에 심지어 국가고시 공부할 때도 그런 경험들이 도움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치대는
정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는 그냥 군대랑 별로 차이가 없다. 이거는 학생한테 배우거나 가르치는 게 없고 그냥 이거는 악습이고 정말 치대는 인력이 부족해. 왜냐면 치과 의사는 진료를 물론 의사도 마찬가지지만 치과 의사는 진짜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어시스트가 필요해요. 근데 위생사 한 명 한 명은 다 월급도 줘야 되고 또 숙련된 위생사는 정말 대학병원에서도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내가 위생사인데 어시 경험이 많으면 그냥 동네 치과나 이런 데서 로컬에서 좋은 대접 받고 실장 일하고 뭐 이러고 싶지 누가 대학병원은 옷도 딱 갖춰 입어야 되고 막 시간도 정해져 있고 막 교수님들 나이도 많고 이런 분들 사이에서 일하고 싶겠어요? 그 잘 보면 레지던트는 위생사가 없죠. 레지던트의 위생사 역할을 다 학생들이 한단 말이에요. 잘 보면. 예, 정말 여자 위생사들이 옆에 있는 거는 다 교수님들 어시할 때. 심지어 교수님들 어시할 때도 위생사 역할을 보통 레지던트들이 많이 하죠. 예, 그 약간 치대를 다닐 때, 그러니까 치대만 다니면 어린 나이에 치대만 다니면 사실은 이게 원래 학생 실습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시다바리 역할을 하는 거고 이렇게 무의미한 것도 그냥 하는 거거나 마치 군대처럼 군대 입영처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치대 실습을 다니고 의대 실습을 해보고 나이를 먹고 다시 치대를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치대 실습을 다닐 때 약간 뭐가 보였냐면 치대 실습이 정말 이거는 불합리하고 그냥 정말 오히려 이거는 내가 등록금을 내고 이렇게 실습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나한테 돈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시다바리처럼 어시를 하고 이러면 내가 뭐 배우는 게 있거나 아니면 나한테 환자라도 좀 줘야 되는데 환자도 안 줘요. 레지던트들 치료할 환자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내가 실습해가지고 이렇게 너희들 시다바리하고 교수 시다바리하고 시다바리란 용어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사실 딱 그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시다바리가 뭔지는 알죠. 그냥 부하처럼 하는데 정말 이거는 심지어 인격적으로 대우를 이렇게 제대로 받지도 않아요. 예. 물론 그건 의대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선을 넘는 것 같은 대우나 뭔가 되게 불합리한 게 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근데 더 놀랐던 거는 저는 서울대를 다녔는데 연대나 경희대, 특히 경희대가 되게 악명 높아요. 그 다녀본 애들은 저도 서울대 공대 졸업하고 경희대 치정 간 친구들도 많고 이런데 그래서 경희대 치대는 정말 그 학생들이 한번 1년 전인가 2년 전에 인터넷에 막 글을 쓴 적도 있었어요. 실습제도 말도 안 된다. 막 점수 주고 이런 것도 레지던트가 점수를 자기가 매겼는데 뭐 동아리 후배나 자기한테 잘 보이거나 자기 심부름 많이 한 애는 막 실습 안 해도 점수 많이 주고 그게 학점으로 바로 가잖아요. 물론 의대도 실습 점수가 학점으로 가지만 의대는 실습 점수가 약간 패스와 페일 느낌이고 결국은 시험이 학점을 가르거든요. 그게 차라리 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습을 볼 때 내가 나의 담당 레지던트도 매번 다른데 내가 교정과 실습을 돌아도 내가 교정과를 돌 때 있던 레지던트랑 또 다른 애가 돌 때 위에 그 교육 치프 담당하는 레지던트가 다르거든요. 매번 바뀌잖아요. 근데 치대는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실습 점수로 학점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에서도 동아리 선배들이 대놓고 자기 같은 동아리 후배들한테 실습 점수 많이 챙겨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엄밀히 얘기하면 페어하지 않은 거죠. 저는 사실 학점에 별로 미련이 없었지만 정말 학점을 잘 봐서 교정과나 보철과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면 정말 문제가 많은 시스템. 치대 실습제도는. 근데 그게 왜 유지가 되느냐? 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 대학병원은 간호사가 되게 많거든요. 돈을 써요. 그리고 이제 그 간호사로 안 되는 인력은 레지던트 인턴이 하면 되는데 레지던트 인턴이 이제 의대는 많으니까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치대생이 100명이 졸업하면 레지던트 T1은 3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인턴도 30명 정도고 인력이 부족해요. 그렇다고 위생사를 많이 뽑을 수도 없어. 돈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3, 4학년 실습 학생들로 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이 시키기도 하고 차라리 그런 걸 시키면 그 시킬 수도 있어요. 막말로 뭐 다 교육의 일환이라고 하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라고 핑계댈 수. 그러면 실제로 원내생 학생들한테 의대처럼 진료 경험이라든지 진료 경험까지는 아니도 뭔가 지식을 쌓을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요. 근데 제가 다녔던 서울대 치대가 그나마 가장 페어하고 가장 덜 더러운 원내생 시스템이라는 거를 제가 치대를 다니면서 들었죠. 연대 치대나 경희대 치대나 지방대 치대를 다닌 사람들한테. 경희대 치대는 그래서 한 1년 전쯤에 막 글도 올라왔었어요. 빡쳐가지고 이게 이 점수를 이렇게 레지던트가 자기 지인이나 동아리 후배들한테 주고 너 내가 이런 심부름 개인적인 심부름 시켜가지고 안 들으면 너 학점 F 줄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뭐 대나무숲 이런 전체 커뮤니티에 올린 거죠. 그래서 기사가 됐는데 금방 내려갔죠. 왜냐면 뭐 치대나 의대 교수들은 힘이 세니까 그런 걸 다 막거든요. 그 교수들도 그런 거를 묵인해요. 알면서. 왜? 그래야 자기가 레지던트한테 허드렛 일을 넘기고 레지던트는 또 그 허드렛 일을 한다고 자기들의 허드렛 일을 실습 학생한테 넘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거죠.
의대 실습은 정말 새벽에 가고 막 밤에도 새야 되고, 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병원이 대학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보람에도 있고 분당도 있고 그랬거든요. 국립암센터도 있고. 그래서 막 거기까지 가야 돼요. 가는데 막 2시간 걸려요. 분당까지 가고. 서울대 치대도 대학로에서만 했으면 됐거든요. 관악에도 서울대 치대병원이 생기긴 했지만. 근데 그래서 의대는 정말 육체적으로 실습이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도 많았지만. 근데 정신적으로 힘들진 않았어요. 그냥 뭘 해도 다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았고 실제로 배웠고. 근데 치대 때는 몸이 그렇게 힘들진 않았거든요. 저는 열심히 하진 않았으니까, 학점을 잘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불합리한 거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레지던트나 심지어 인턴도 많았고 교수님들도 있었고, 또 치대는 막 이런 거 만드는 이런 실습 같은 거 많이 시키잖아요. 뭐 본떠와 뭐 만들어와, 그런 것도 보면 정말 학생들이 배우고 경험을 쌓기 위해서 주는 실습이 아니라 그냥 소위 말해서 벌 숙제 같은 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하는 경우도 있으면 3, 4학년 때 그런 걸 겪게 될 거거든요. 야, 지금이 무슨 쌍팔년도 80년대 90년대도 아니고 배울 만큼 배우고 정말 이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숙제나 이런 벌 숙제나 이런 걸 시키고 있으니, 이거 저희가 군대여도, 이거는 요즘도 군대도 다 민원 있고 군대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뭐 폭력도 없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방대 치저는 폭력도 있어요. 뭐 레지던트끼리 폭력이면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만, 레지던트끼리는 맨날 수술해야 되고 이러니까 뭐 군대처럼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학생을 때려요. 이건 제가 전남대 치대인가를 다닌 아는 형한테 들은 얘기예요. 너 나이 많고 재수없다고 서울대에 나왔다고 맞았대요. 교수한테 일렀더니, 뭐 일른 거죠. 맞았는데 일를 수 있죠. 자기보다 10살 어린 애가 자기를 때렸는데, 레지던트라고. 자기는 학생이지만. 그냥 레지던트가 학생 때렸는데 네가 뭐 신고하면 안 되니까 참고 넘어가. 너 안 그러면 졸업 못한다. 이게 201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치대를 다닐 때 2015년 전에도 서울대 치저는 뭐 때리고 이런 건 없었는데, 소위 말해서 막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제가 정말 잘못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저보다 10살 어린 애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실제 참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은 편집이 돼서 좀 나가면 좋겠는데, 저는 진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의대 치대 얘기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저는 정말 제 치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는 욕밖에 안 먹고, 저한테 좋을 건 없죠. 저는 이미 치대 졸업을 했고 실습도 끝났는데, 제가 뭐 서울대 치대 실습에 그런 뭐 경희대 치대도 들은 얘기를 해봤자, 그 하늘 같은 서울대 치대 경희대 치대 교수님한테 욕만 먹고 뭐 동기들한테 안 좋은 얘기만 들을 수 있지만, 저는 이런 A군 같은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치대 실습 제도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저는 제 유튜브에서 언젠가는 얘기할 생각이었고, 공교롭게도 지금 A군이 물어봐서 얘기를 하지만 2주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촬영할 때 약간 1탄처럼 썰을 풀었었어요. 답글로 누가 질문을 해서 이건 정말 좋은 질문 답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거에 관련된 질문은 아니었거든요. A군처럼 딱 그거에 타겟된 질문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솔직히 딱 단도직 얘기해드리면, 의대는 몸이 힘들고 뭔가 공부하느라고 힘들지만, 뭔가 적어도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이걸 내가 왜 참아야 되나 현타가 오거나 정말 보람이 없진 않거든요. 근데 치대는 현타가 오고 내가 왜 이런 걸 당하고 있어야 되지? 이렇게 불합리한 걸 왜 내가 참아야 되지? 이런 느낌이 2년 내내 들어요. 네. 심지어 성적을 결정하는 시스템도 너무나 공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바뀌지 않죠. 왜냐면 되게 닫혀있는 사회니까. 뭐 제가 대놓고 환자한테 피해를 준 적은 없는데, 뭐 이렇게 학번마다 이렇게 돌 때 사건 사고를 치는 애가 있어요. 근데 누누이 얘기했지만, 시대는 최악의 경우 사건 사고를 쉽게 쳐도 그 치아를 뽑으면 되니까, 그러면 수습이 가능하죠. 뭐 교수나 선생님이 당연히 혼은 나겠지만, 그거 뽑고 예를 들어서 뭐 임플란트를 무료로 심어주겠다, 뭐 사실 그러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뭐 크게 나쁠 건 아니고, 그 치아가 또 원래부터 건강했던 치아가 아닌 경우도 많고. 그래서 뭐 오히려 치대 실습 돌면서 이렇게 제가 보고 들었던 큰 사건 사고는, 의대 실습 돌 때 보고 들었던 큰 사건 사고에 비하면 완전 이벤트도 아니에요. 예. 치대 실습 돌면서 사고를 쳐봤자, 뭐 환자를 줘야 사고를 치지. 환자를 진짜 맨날 어시만 하고 있거든요. 어시하다가도 가끔 사고를 내긴 해요. 뭐 인상을 떠야 되는데 알지네이터 떠야 되는데 석고로 떠서 석고가 치아랑 붙어버렸다고, 그런 건 다 만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치대 실습 돌면서 뭐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걱정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뭐 혹시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문제를 일으켜봤자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는 위에 레지던트나 뭐 교수한테도 혼나고 뭐
학번 전체 소문이 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건 또 은근히 또 다음 학번 실습 들면서 다음 학번에 또 큰 사건을 묻혀요. 예. 그래서 예, 너무 그거는 정말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예. 회의 닥터를 한 3년 정도 했죠. 네. 근데 저는 일반 그냥 이렇게 A씨가 졸업을 하고 하는 건 좀 다른 게 저는 의사 면허가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양악수술 이런 거 어시를 치대 다니면서 할 거 하다 보니까 원래 그쪽으로 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의사 면허로 뭐 그런 신경치료나 이런 건 못하죠. 근데 의사 면허로 사실 임플란트를 심을 수는 있거든요. 예, 왜냐면은 뭐 그런 성형외과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임플란트 심는 거랑 거의 똑같이 막 구멍을 내고 거기 드릴을 받고 이런 걸 하니까 양악수술은 의사 면허로도 할 수 있어요. 치과 의사와 의사가 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페이닥터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개업하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하게 되는 술기가 임플란트인데 그리고 임플란트가 어떻게 보면 개업하면 제일 소위 말해서 돈이 되는 제일 많이들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적어도 뭐 발치, 사랑니 발치도 좀 난이도 있고 막 이렇게 살을 째고 꼬매고 막 뼈를 깎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사랑니 발치도 힘든 사랑니는 매복 사랑니나 이런데 저는 그런 거가 이미 의대를 그러니까 치대를 다닐 때도 막 페이닥터로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를 막 뼈를 깎고 꼬매고 이런 거 의사면허도 양악수술 같은 거 하면서 했으니까 저는 임플란트나 사랑니 발치 이런 외과적인 치과 술기 중에 외과적인 거, 뭐 플랩 서저리 이런 거는 제가 어시를 쓰면서도 속으로 막 생각할 때가 많았죠. 내가 이 레지던트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더 빨리 잘 꼬맬 것 같은데. 그 대신에 이제 치아 깎는 걸 되게 못했어요. 뭐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실습도 되게 열심히 안 했거든요. 대충 하고 그냥 F 안 받을 정도로만 하고. 그래서 오히려 페이 1년차, 2년차 이럴 때 신경치료랑 그다음에 치아 프랩 깎는 거, 크라운 프랩, 뭐 인레이 프랩에 그게 잘 생각보다 저도 열심히 안 한 데다가 손도 뭐 빠르진 않아서 그래서 그게 좀 천천히 늘었죠. 근데 그것도 이거 하면 돼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남들보다 저는 좀 더 빨리 개업하면서도 어느 정도 제가 그런 뭐 100점 만점에 점수가 좀 높을 수 있었던 게 개업을 좀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를 이렇게 어려운 임플란트까지 막 심게 해주는 그 대표 원장이 없거든요. 페이닥터한테. 보통 임플란트나 이런 거는 자기가 심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임플란트를 한 번도 못 심어서 개업을 못 하겠다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레진 치료보다 임플란트 심는 게 더 능숙했으니까 역으로 경험이 더 많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특이하죠. 그 사실 치과도 아까도 얘기했지 치과도 결국은 입안에서 뭘 째고 꼬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과가 되게 익숙하니까 의사 면허로도 맨날 응급실에서도 환자들 뭐 손 찢어지고 오고 뭐 이런 거 찢어지고 오면 그런 거 꼬매고 이랬었으니까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도 없고 그런 것도 능숙하게 마취 같은 것도 리도카인 마취도 입안을 마취하기 전에도 손팔 이런 데 워낙 많이 마취를 했으니까 그런 마취나 주사 같은 것도 워낙 익숙하니까 저는 사실은 남들보다 당연히 빨리 어느 정도 향상된 실력을 가진 채로 개업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희 치대 학번 중에 실제로 제가 거의 제일 빨리 개업을 했어요. 나이도 제일 많았지만 왜냐면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었으니까. 빠르면 근데 진짜 한 2, 3년 안에 개업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 2, 3년 안에 정말 충분한 실력을 갖추기 쉽지 않죠. 근데 그런 거죠. 요즘은 워낙에 그 대학을 치대를 다닐 때도 임상 경험을 쌓기가 쉽지 않고 또 페이닥터일 때도 이렇게 막 많은 거를 시키는 원장이 없기 때문에 진짜 사실 실력은 개업하고 늘어요. 예. 그래서 본인이 잘 그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 중에 그 개업 이 정도면 적어도 개업해서 내가 실력 때문에 망하진 않는다라는 점수가 60점이면 페이를 아무리 5년, 6년, 7년, 8년 해도 60점, 60점까지 쌓을 수 있는데 80점, 100점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페이를 하면 한계가 있어요. 심지어 원장이 모든 걸 믿고 맡겨도 내가 이 환자를 계속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팔로우업을 하고 1년, 2년, 3년 봐서 또 느는 실력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페이를 오래 해도 한 군데서 막 2년, 3년씩 안 해요, 잘. 보통 한 1년, 2년 하고 또 옮기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치과 의사로서의 점수가 100점이면 물론 100점은 죽을 때까지 안 갈 수도 있지만 적어도 80, 90 가려면 결국은 개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대치대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약간 겁도 많고 소심하고 소위 말해 쫄보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그나마 그런 게 가장 적은 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개업은 빨리 하고 싶고 돈도 개업해서 제대로 벌고 싶은데 아직은 실력이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서 2년, 3년, 4년 이렇게 시간만 보내요. 물론 페이를 받지만 근데 그렇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천천히 늘어요 페이를 하면.
그래서 지금 주위의 사람들도 보면 막 2년 만에 개업한 애도 있었거든요. 제 동기 중에는 없었는데 위에 중에 당연히 개업했을 때 처음 실력은 개판이었죠. 하지만 그거를 환자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그건 자기 능력이죠. 그러면 정말 페이 5년에서 늘 실력이 개업해서 6개월도 안 돼서 늘어요. 왜냐면 페이에서 한 5년, 6년에서 볼 환자를 개업해서 6개월 안에 다 보게 되니까. 왜냐면 개업하면 내가 모든 걸 커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막 너무 실력을 길러서 막 100점짜리 치과 의사가 돼서 내가 개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런 절대 페이만 해서는 100점짜리가 될 수가 없다. 100점은커녕 80점도 될 수가 없다. 60점은 넘을 수 있을지만 모르지만. 그래서 60점만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뭐 딱 수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딱 그건 거죠. 개업했을 때 적어도 환자한테 그러니까 의료 사고를 저지르지 않고 환자한테 이 치과 의사 뭔가 실력 없다라는 거를 환자한테 들키지 않을 정도. 그게 60점이라고 하면 60점만 넘었다고 하면 빨리 개업해야 되겠다. 무조건. 당연히 처음엔 시행착오도 있고 처음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죄송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거죠. 모든 의사, 치과 의사는 결국 경험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에 사실 그걸 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절대 실력이 늘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유가 이제 딱 그런 거죠. 뭐 치과가 이제 페이가 엄청 1년차, 2년차에 페이가 엄청 줄었잖아요. 최근 한 10년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심정은 이해하는데 제가 사실 그걸 별로 안 좋게 보는데 의대 치대를 지원하는 이런 뭐 고등학생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뭘 보냐면 대부분 제가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소위 아까 제가 항상 이렇게 안 좋은 표현 쓸 때 쓰는 건데 쫄보들이 많아요. 되게 소심해요. 이해는 해. 왜냐면 얼마나 힘든 세상이고 경쟁이 힘든 세상이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죠. 맥시멈을 볼 생각을 하지 않죠. 보통 미니멈을 보죠. 네. 안정적인 걸 추구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미니멈을 보면 뭐 치과 의사 1년차 페이닥터의 페이는 정말 미니멈 300밖에 못 받고 막 250도 받아요. 막 심지어 주 5일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그럼 치대는 아닌가 보다. 근데 저는 맥시멈까지도 아니어도 평균만 봐도 사실 치과랑 의과는 오히려 그 간극이 점점 좁혀지고 있거든요. 이유는 하나예요. 치과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의과가 더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사람들은 꼭 미니멈만 보죠. 예. 특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저도 약간 그랬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예. 그 미니멈을 하고 간 선택이 내가 그 미니멈을 꼭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평균이나 심지어는 맥시멈을 보고 선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다는 거를 나중에 나이 먹고 알게 돼요. 저도 약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좀 약간 깨닫고 나서는 진짜 살면서 좀 사람이 너무 소심하고 쫄보짓 좀 하지 말라고. 어차피 너가 뭐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너가 예를 들어서 뭐 재벌 2세야. 그럼 너가 이렇게 조심하고 막 걱정하고 이러는 거 내 이해가 되겠어. 재벌 2세는 뭐 아무데나 뭐 어떤 행동에 노출되고 그러면 망할 수도 있고 연예인이거나 너는 내가 봐서 뭐 딱히 이렇게 망하도 딱히 잃을 것도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뭘 이렇게 100년도 못 살면서 한 1000년 살 것처럼 이렇게 쫄보처럼 사냐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약간 쫄보 기질이 있었는데 그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들의 공통적 특징인데 그게 이제 발휘되다 보니까 미니멈 월급을 보는 거죠. 미니멈 월급을 보면 사실 의대랑 치대의 간격은 엄청나죠. 예. 그게 그대로 커트라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미니멈은 말 그대로 미니멈이죠. 평균을 봐줘야죠. 평균을. 평균도 안 보려 그래요. 예. 겁이 나는 거죠. 난 평균도 못 볼 것 같다. 예. 그래서 맨날 이 답글 유튜브에서도 들어오는 질문이 뭐냐면 가장 적게 받는 월급이 얼마인가요? 예, 뭐 최소 얼마는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그 영상 예전에 남겨드리는 거 있었잖아요. 의대치과 그게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열심히 살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치대 온 건 알겠는데 인생 그렇게 쉽지 않다. 의대 치대 온 걸로 내가 평생 최소 몇백만 원, 너 1000만 원은 벌겠다라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정말 미안하지만 계속 노력해야 되고 계속 너는 확률 싸움에서 경쟁해야 된다. 물론 남들보다는 조금 의대 치대를 들어서 의사 치과 의사가 됨으로써 조금은 확률적으로 높은 인생을 살 수는 있지만 너도 충분히 망할 수 있고 그거는 네가 지금 치대를 그만두고 의대를 간다고 해서 딱히 다르지 않다. 의대 가서도 너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 막 경쟁을 즐기지 않고 정말 나는 미니멈 얼마를 갖고 싶다 그러려면 그냥 너는 부모님을 잘 만났어야 됐지. 그것도 또 부모님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막말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옛날에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없지는 않은데 요즘은 너무 그게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쫄보화가 진행되고 있달까? 예. 보면 다 1000년 정도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요. 진짜 100년도 못 살잖아요? 좀 모험도 해보고, 좀 불확실성에 몸도 맡겨보고 해야 되는데,
저도 옛날에 좀 그랬지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제 나이 대 사람 중에는 좀 쫄보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20대 애들이랑 비교하면 저는 정말 대범한 스타일에 속해요. 그게 너무 웃긴 거죠. 예. 뭐 바뀐 게 없는데. 예.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만 좀 소심하게 살라고. 딱히 너는 잃을 것도 많지 않은데 뭐 이렇게 잃을 게 많은 것처럼. 예. 특히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의대 치대 다니면 또 더 쫄보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약간 교수님들이 그런 걸 만드는 것도 있죠. 겁먹고 막 그래서 레지던트하게 만들려고도 하고. 저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런 거죠. 그냥 자신 있게 해라. 대범하게 해라. 도전해라. 뭐 이렇게 막 그러지 말라. 왜냐면 그런 얘기를 안 해주면 다 쫄보가 될 거거든요. 특히 제 유튜브에 들어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의대를 가고 싶거나 치대 가고 싶거나 의대 치대를 다니고 있거나 의사 치과 의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되게 소심하고 도전에 주저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잃을 게 많다고 생각해요.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의대 치대 들어왔는데 혹시 뭐 내가 과 선택 잘못해서 레지던트 안 해서 나의 미니멈 수익이 에버리지 수익이 꺾이면 어떡하지? 해도 깎일 위험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제 결론은. 제가 살아보니까. 예. 그럴 거면 그 맨날 이거 근데 어떻게 사냐? 너 오늘 집에 가다 교통사고로 너 뒤질 수도 있고. 아 진짜로. 너 내년에 갑자기 덜컥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진짜 너 지금 뭐 준비하는 거 보면 넌 진짜 뭐 앞으로 적어도 50년 동안 무병장수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너 지금 나이 30이어도 너 앞으로 30년만 살아도 60살에 갑자기 암 걸릴 확률도 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거의 한 80살 전에 죽어요, 남자는. 예, 진짜로. 예. 저는 되게 그게 좀 웃겨요. 안타깝죠. 웃기다기보다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되게 소심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심할 수 있어요. 근데 소심함의 정도가 지나친 애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의대 치대 동기 중에는. 근데 그게 보면 본인의 성향도 있지만 이 의대 치대를 다니면 뭐 교수님, 선배, 후배들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사람을. 거기에 물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의대 치대를 다니면서 얻는 안 좋은 캐릭터 중에 최악이 아닐까. 옛날에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동감이 했는데 서울대 의대는 전국에서 제일 소심한 사람들 100명 뽑아다가 누가 더 소심한지 경쟁하게 만드는 학교다. 제발 막 너무 성적에 일일비 하지 마라.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말이 나이가 먹을수록 너무 와닿더라고. 예. 전국에서 소심한 사람들 뽑아다가 더 소심하게 만들고 있어. 좀 대범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 의대 치대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나 뭐 그런 얘기들은 그러니까 맥시멈을 못 보는 거는 저도 이해해요. 왜냐면 맥시멈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미니멈을 보는 건 에버러지를 차라리 봐야죠. 예. 그런 식이면 비행기도 못 타죠. 비행기 미니멈은 사고 나서 죽는 건데요. 예. 근데 미니멈을 맨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대가 점점 인기가 떨어지는 거죠. 치대 1년차 페이는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 말도 안 되게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치과 의사 된 사람들이 못 사냐? 돈 못 버냐? 아니라고요. 에버러지는 나쁘지 않다고요. 맥시멈까지 안 따져도 돼요. 오히려 근데 안타까우면서도 좋죠. 왜냐면 저 그런 쫄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예. 경쟁하고 이럴 때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저는 쫄보가 되는 거는 저한테는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이득이에요. 그런 쫄보들보다 나는 용감하기 때문에 물론 뭐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잘 된 경우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뭐 개업도 그렇고.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쟤도 죽기 전에 분명히 자기가 쫄보여서 후회한 날이 올 텐데. 그래서 친한 애들한테는 막 그래서 사실 쫄보라고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싫어해요. 왜냐면 남자가 특히 누가 쫄보라는 얘기 듣고 싶겠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막 언성이 높아진 친구도 있는데 그래도 얘기해요. 왜냐면 그 친구를 위해서. 넌 너무 쫄보 같다고. 이제 나이 40대인데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너 앞으로 오래 살아봤자 앞으로 40년도 못 산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럼 꼭 얘기하죠. 나 100살까지 살 거라고. 제가 의사 면허가 있어서 응급실이나 아니면 요양병을 봤는데 남자는 요즘도 그렇고 저희 세대 때도 80 가기 전 죽어요. 예. 뭐 암이든 뭐든 심장마비든 뭐든 죽어요. 80 이상까지 사는 사람 많이 없어요. 여자면 또 모를까. 근데 사실 뭐 지금은 계속 안 좋게 얘기했지만 그런 거죠. 소심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소심한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공부 못하거나 점수 낮은 애들은 뭐 책 한 번, 뭐 국사책 2번 보면 됐어. 이 정도면 됐지. 내일 다 기억날 거야. 하지만 소심하고 쫄 보면 2번밖에 못 읽었는데 내 기억날까? 한 번 더 보자. 한 번 더 보자.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소심함을 그런 좋은 쪽으로 이용하는 건 오케이지만 내가 취재 졸업해서 개업해서 잘 될 수 있을까? 나 개업하면 망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럼 페이만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럼 페이는 치대는 페이가 낮잖아.
그러면 의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이 돌면 그거는 정말 그 사람한테 마이너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심함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소심하니까 그 자리에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의대 치대는. 하지만 그런 거죠. 그 소심함이 자기 자신의 그런 가능성이나 그런 어떤 도전이나 더 잘 될 수 있는 걸 제한시켜 버리는 단계에 가면 정말 그런 소심함은 차라리 그냥 도전하다가 손해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네. 제가 의대 치대를 다녀보니까 정말 학교를 다니면 뭐 교수님들 아까 얘기했듯이 위에 레지던트 선후배들이 계속 소심한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계속 겁을 줘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저도 물들었던 적도 있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깨달았죠. 아, 이거는 정말 너무 제일 비관주의자예요. 제일 안 좋게 생각해요. 물론 제가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안 좋은 경우도 생각을 해서 대비는 해도 돼요. 하지만 제일 안 좋은 경우가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경우가 제일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인생이 예를 들어서 2회차, 3회차 사면 그러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초소심 모드로 사는 거 나쁘지 않아요. 인생 한 번이거든요. 이 얘기도 되게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미 했죠, 그 영상에서. 근데 그래도 사실은 잘 안 바뀌어요. 왜냐면 특히나 이렇게 A군처럼 의대치를 다니고 있으면 이게 매일 들리는 얘기들이 나를 소심하게 만들거든요. 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빨리 졸업해야 좀 대범해질 수 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좋은 점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의대랑 비교했을 때 이건 정말 너무 말이 안 되고 정말 악습이고, 특히나 요즘 되게 사회적으로 되게 좋은 흐름이 있잖아요. 갑질 이런 거 되게 경계하고, 아무리 상사여도 옛날엔 참고 넘어갔던 것도, 사실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소위 말해서 을질도 분명 있지만, 그러니까 갑질을 역이용하는 을질 뭐 이런 것도 분명 있지만 좋은 면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시대에도 의대나 치대는 되게 닫힌 환경이고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니까 그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군대처럼, 근데 심지어 요새도 군대도 막 밥 개판으로 나오니까 사진 찍어서 바로 올리고, 이런 시대에 치대는 아직도 그게 유지가 되고, 그런 게 언론에 기사로 보도가 돼도 그게 바로 내려가서 묻히고 보도가 안 되고, 이런 게 사실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도 했지만 최근에 하는 생각이, A군도 얘기했지만 그 A군이 다니는 학교도 그렇고 저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치대를 다니는 학생들, 또 이제 그런 주로 초년차 1, 2년차, 3년차 페이닥터들이 되게 제 유튜브를 보고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되게 좀 소위 말해서 좋아라 해준다, 되게 시원해한다. 사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별로 잃을 것도 없고 뭐 잃어도 되고, 저는 사실 개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만약 누군가가 제가 이건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누군가가 만약 분명히 문제가 있는 치대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해서,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뭐 그런 고매하고 대단하신 교수님들이 이걸 막 한 번에 하루아침에 뜯어 고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잔잔한 물에 파문을 일으키고 이거를 조금 이슈화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그거를 해야 된다면 사실 제가 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당장 A군 같은 경우가, A군이 그런 얘기를 하면 잃을 게 너무 많죠. 시대를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초년차 1년차 개업을 안 한 1, 2년차 페이닥터가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당장 다니는 치과 원장님한테도 엄청 미움살 거고. 근데 저는 제가 개업을 했고 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물론 저도 지인 선후배 이 동네 뭐 치과 협회 이런 데 나가면 욕 먹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좀 욕 좀 먹고 싫은 소리 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치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한 번 정도는 이런 유튜브든 뭐 언론이든 한 번 정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면 저는 제가 제일 적합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이거를 함으로써 제가 무슨 뭐 막 영웅 심리가 있고 막 내가 막 뭐 젊은 의사들의 치과 의사들의 리더가 되지 이런 생각은 절대 없고, 그 리더가 되고 싶지도 않고 리더가 될 인격도 없지만, 그냥 한 번 정도 누군가는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언급을 못하죠. 왜냐면 소위 말해서 잃을 게 되게 많은 위치에 다 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잃을 게 없어도 욕먹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냥 욕먹는 건 되게 싫어하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얘기고 언젠가는 얘기했어야 되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면 내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럼 저는 그냥 욕을 먹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정신적으로 제가 편안한 성격이거든요.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남들한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그러니까 제가 정말 착한 사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딱 이 상황에서 제 유튜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치대에 종사하시는 이런 A군 같은 분들이 보고 계시면,
그분들이 봐줄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 이게 과연 소위 말하는 그런 50대 60대 고매하신 그런 걸 결정하는 뭐 시대 교수님이시고 뭐 성공한 이미 개업 원장이신 분들이 이 얘기를 들어서 그냥 내 이름을 듣고 욕만 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변화나 이런 게 전혀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제 얘기를 듣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30대 20대 이런 치과의사, 예비 치과의사 분들이 40대 50대가 됐을 때는 분명히 뭔가 좀 바뀌지 않을까. 제가 이 유튜브에서 한 얘기를 만약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이 제 얘기가 조금은 그런 분들의 마음에 가서 와 닿았다면,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그 전에도 뭐 미생사한테 당했던 일 이런 것도 올리는 것도 저한테 피해가 될 걸 알지만 두 가지예요. 그런 게 이제 당장 변화가 없더라도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이런 A군 같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직위나 책임감을 위치해 갔을 때 분명 제 유튜브에서 들었던 얘기를 듣고 조금은 긍정적으로 변화할 거라는 기대감이 첫 번째, 그게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그런 거죠. 정말 이거는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그 얘기했지만, 그 뭐 진상 환자는 내가 상대한다 거기 라이브 영상에 얘기했지만, 제가 딱히 크게 잃을 게 없기 때문이에요. 예. 제 포지션이 되게 좋거든요 지금. 예. 어느 집단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개업이고, 예. 그렇다고 제가 뭐 막 모시는 막 정말 뭐 저의 인생을 가를 막 논문을 통과시켜줄 그런 뭐 원로 의대 교수님, 치대 교수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일을 하올 생각도 없고, 물론 뭐 이러고서 5년, 10년 뒤쯤에 막 내가 그 유튜브에 그런 얘기 왜 했을까 후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 도망갈 구석이 있고, 제가 피해를 물론 좀 보겠지만, 욕을 먹겠지만, 바로 앞에 있는 A군보다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인격적으로 뛰어나거나 막 이거를 막 뭐 대혁명처럼 막 이걸 내가 바꿔버릴 거야 이런 생각은 기대도 안 하고, 예. 바뀌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마치 요즘 사회가 소위 말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죠. 옛날이었으면은 막 이것도 갑질이라고 이렇게 막 문제가 될까라고 싶은 행동들도 막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고쳐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밀폐되어 있고 가장 좁은 엘리트들의 세계라서 더 바뀌기 힘들었던 이 의대 사회, 치대 사회의 정말 악습이라든지 안 좋은 것들도 저나 A군 세대 때는 안 바뀌지만 그 밑에 사람들부터는, 아니면 심지어 A군 세대 때부터는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제가 그것 때문에 이득은 안 봐도 기분이 되게 좋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는 이제 군대를 현역으로 안 갔고 A군도 당연히 안 갈 거지만, 이병 때 나 병장 되면 난 저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해놓고 정작 병장 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욕하던 병장 행동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것도 이해해요. 예. 왜냐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상황적으로, 예. 저도 그랬을 수도 있고요, 제가 현역으로 만약 갔다면. 하지만 그런 거죠. 제가 만약에 상황적으로 노력해서 내가 이병 때 나는 저런 병장이 되지 말아야지 생각했던 병장이 돼서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다면, 10가지를 고쳐야지 생각했지만 상황적으로 내가 한두 가지밖에 못 고칠 수밖에 없고 8, 9가지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한두 가지만 고칠 수 있다면, 그 한두 가지가 계속 쌓이면 결국 10가지를 다 결국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저는 그 한두 가지를 고치려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욕먹으면서도 영상 올리고, 지금 A군한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앞으로도 치대의 실습에 대해서도 좀 그런 시리즈 형식으로 얘기를 할 생각이에요. 예. 이렇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A군이 실습을 돌 때 바뀐다면, 그래서 A군이 저한테 뭐 개인 카톡이나 이런 걸로 얘기를만 해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그런 걸 다 겪고 고생을 하고 넘어갔지만 그냥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내 후배들은 조금 덜 고생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 후배들도 똑같이 고생해야 돼. 너무 억울해. 저는 그런 거 사실 그런 생활 태도나 마인드는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죠. 내가 고생했어도 바뀌어야 될 건 바뀌고 좋아질 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약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목소리 변조하면 되게 재밌겠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옛날부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겠죠, 피디님. 그래서 어차피 얼굴도 약간, 그래서 혼자 되게, 이게 왜냐면 뭔가 새로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다음에 그 얼굴도 약간 가면 같은 걸 하나 씌워서 어차피 위만 나오면 뭐 안 보이니까 목소리도 좀 변조를 해서 그러면 되게 웃기겠는데, 그래서 가면은 어떤 걸 하나 살까 막 혼자 막, 그래서 보면 있나? 내가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이제 소아진료실에 장난감 같은 거 어렸을 때부터 뭐 봤던 거, 이렇게 애기들은 그런 것도 좋아를 하니까 소아진료실에 갖다 놨거든요. 이런 거 멋있는데. 완벽하죠.
보이지 않나. 이제 전지 잘 모르겠죠. 일단 여기만 딱 이렇게 나오면 네. 이렇게 하고 목소리 되게 멋있어요. 목소리 되게 멋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딱 가는 거죠. 지금 A군이 진짜 솔직하게 와서 얘기해 보니까 좀 어떤 거 같다 이런 거를 그냥 가감 없이 얘기해 주면 사실은 조금 더 이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제 유튜브를 보면서 좀 이렇게 한번 방문해 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참고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편하게 마이크를 이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아무래도 의과대학이랑 치과대학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대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어쨌든 하나의 대학밖에 다닐 수 없다 보니까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대학밖에 못 다니죠. 하나의 대학, 하나의 과밖에 못 다니죠. 네. 그렇다 보면은 자기 대학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그렇죠. 다른 장점이- 대학의 장점이 좀 더 극명하게 이제 보이는 것 같은데 맞아. 그런 점에서 어쨌든 둘 다 경험을 해보신 원장님께서 어쨌든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 계시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상상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그런 보고 느낀 것을 말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두 개를 비교하면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것 외에도 그냥 치과대학 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닐 때나 아니면 뭐 나중에 나갔을 때 좀 더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근데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대랑 치대는 뭔가 확실히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분명 꽤 차이가 있어요. 네, 저도 사실은 뭐 거기서 거기겠지라고 생각을 사실 솔직히 했었고 옛날에 의대를 들어가기 전에도 그렇고 들어가고 나서도 근데 제가 둘 다 다녀보니까 분명히 비슷하죠. 1, 2학년 때 수업 듣고 3, 4학년 때 병원에 실습하고 이런 것도 비슷한데 은근히 달라요. 네, 맞아요. 네, 확실히 좀 다른.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죠. 제 영상을 이렇게 보고 물론 직접 저처럼 경험하고 이런 게 제일 낫지만 그러면 정말 시간과 그런 노력의 낭비가 솔직히 말해 너무 많으니까 제 영상으로 제가 그렇고 이런 A군 같은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할 때 최대한 이거를 리얼에 가깝게 물론 약간 어쩔 수 없이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지만 이거를 제가 이런 얘기도 해드리는 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잘 몰라요. 헷갈리는 분들 많아요. A군처럼 나는 의대 가는 게 맞을까? 치대 가는 게 맞을까? 의대를 가도 치대가 좋아 보이고 치대를 가도 또 의대가 좋아 보이는 분들도 있고 그럴 때 제 이 영상이나 이런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인터뷰들이 조금은 도움이 된다면 A군처럼 사실 그러면 그분은 뭐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의 헛수고까지는 아니어도 시간을 소비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유튜브를 하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주구장창 계속 재미없을 수도 있고 반복해서 푸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수능을 다시 봤을 때 그냥 바로 치의과로 갔으면 더 빨리 개업하고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후회도 사실은 없지 않아 하거든요. 물론 의사 면허를 딴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너무 좋고 후회는 없는데 사실 인생은 유한한데 아까도 A군한테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너무 썼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끝마치고 그 다음에 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